자, 예제 5.3 라임스톤 문제고, 한 가지 이상의 반응이 일어날 때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 양론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라임스톤, 그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석회석을 분석을 했더니 CaCO3는 92.89%, MgCO3는 5.41%, 반응에 이너트한, 그러니까 해분이나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퍼센트가 1.7%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석이잖아. 돌이잖아, 돌. 우리가 얘기하는 라임스톤, 돌. 여기에 퍼센트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퍼센트입니다. 우리가 챕터 2에서 얘기를 했지만, 고체와 액체에서의 퍼센트는 매스 퍼센트가 일반적이고, 기체에서는 몰 퍼센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러한 라임스톤을 열 처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석회를 얻게 되는데, 소석회는 이제 CaCO3에서는 CO2가 이제 빠져나가죠. CaO. 그리고 MgCO3는 CO2가 빠져나가서 MgO. 이런 식으로 어, 칼슘 산화물, 마그네슘 산화물을 이제 소석회라고 그래. 라임이라 그래. 자, 문제가 3개입니다. 1톤의 라임스톤으로부터 열 처리를 했을 경우 CaO를 칼슘 옥사이드를 몇 파운드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라임스톤 파운드당 CO2가 몇 파운드 발생을 할까? 그리고 1톤의 라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라임스톤 양을 구하라. 자, 라임, 그러니까 CaO, MgO는 이 CO2를 석회석에서 CO2를 열 처리해서 이제 빼내고 CaO, MgO가 되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이너트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을 보면 이런 히터가 있고 라임스톤을 연속적으로 쭉 집어넣어 가지고 이 히터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라임스톤에 열을 가해서 CO2를 빼내고 라임이 생성되는데 이 라임에는 CaO, MgO 그리고 인솔루블 혹은 이너트라 그러지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은 CaCO3부터 CaO와 CO2가 빠져나가는 반응, MgCO3로부터 MgO와 CO2로 생성시키는 반응, 이런 반응식이지. 자, 화학 반응식 한 번 더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CaCO3, MgCO3, CaO, MgO, CO2 이 물질들의 다 분자량을 파운드몰로 그러니까 파운드 퍼 파운드 몰로 분자량을 표현을 합니다. CaCO3는 100, MgCO3는 84, CaO는 56, MgO는 40, CO2는 44. 자, 이 공정에서 우선 계산 기준은 100파운드 라임스톤으로 잡고 라임스톤에서 우선 구성 성분 CaCO3, MgCO3, 인솔루블, 이너트, 인솔루블 이거를 표기를 하고 이런 거 풀 때는 표로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해요. 표로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라임스톤 100파운드라 그랬으니까 100파운드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퍼센트만큼 결국 그게 파운드 매스겠죠. CaCO3는 92.89파운드, 그리고 MgCO3는 5.41파운드, 그 다음에 인솔러블은 1.7파운드, 그리고 분자량 CaCO3는 100, 그리고 MgCO3는 84. 그러면 이걸 몰수로 나타내면 이 매스에다가 분자량 나누면 0.9289 파운드 몰. MgCO3도 동일하게 매스에다가 분자량 나눠서 0.0644 파운드 몰. 그리고 반응기 후단, 그러니까 히터 후단에 나오는 솔리드 프로덕트, 라임에 대한 걸 알아보자고. 그러면 라임은 CaO, MgO, 인솔루블 이렇게 나올 텐데, 베이시스로 정한 100파운드 라임스톤을 사용을 해서 100파운드 라임스톤을 사용했을 때 실제 CaCO3, MgCO3가 몰수로 이 정도 있는 거죠.
CO3는 0.064 파운드 몰, CaCO3는 0.9289 파운드 몰인데, 이거 좀 지워봅시다. 이만큼 있는데,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CaCO3가 1몰 반응하면 CaO가 1몰 생성되고, MgCO3가 1몰 반응하면 MgO가 1몰 생성이 돼. 그러면 실제 CaCO3가 0.9289몰 있고 MgCO3가 0.0644 파운드몰 있으면 동일한 양만큼, 동일한 파운드 몰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매스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솔리드 프로덕트의 CaO, MgO의 분자량 56, 40 고려를 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실제 52.0184, CaO는 52.0184가 생성되고 MgO는 2.576 파운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인솔루블 한 거는 여전히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1.7 있고, 결국 이걸 다 더하면 56.3 파운드가 생성이 돼. 결론적으로 봐봐. 100파운드의 라임스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6.3 파운드가 라임으로 생성이 되지. 그러면 CO2는 얼마만큼 생성된다는 얘기야. CO2가 43.7 파운드만큼 CO2가 날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 라임은 이만큼이 남는 거고 CO2는 이만큼이 날아가는 거죠. 자, 1톤의 라임스톤이 있을 때 CaO는 얼마만큼 생성되느냐? 자,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100파운드 라임스톤을 사용할 때 CaO는 이만큼 생성되지. 이만큼. 그래서 52.0184 파운드만큼 CaO가 생성이 되는데, 이 파운드를 톤으로 바꿔야 되니까 1파운드 라임스톤은 454g 혹은 0.454kg 라임스톤, 그리고 1000kg의 라임스톤이 1톤의 라임스톤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결국 분자 다 계산하고 분모 다 계산하면, 계산했을 때 톤당 라임스톤이 톤 라임스톤당 1145 파운드의 CaO가 생성이 되죠. 자, CO2 리커버리 되는 양은 결국 100파운드의 라임스톤을 사용했을 때 아까 43.7 파운드의 CO2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파운드 빼기 솔리드 프로덕트 빼면 100파운드 분의 43.7 파운드. 결국 파운드 라임스톤당 0.437 파운드의 CO2가 발생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CO2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CaO하고 CO2하고 1대1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MgO하고 CO2도 1.1대1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0.9280 파운드 몰의 CaO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0.9280 파운드 몰의 CO2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프로덕트로 0.0624 파운드 몰의 MgO가 생성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0.0642 파운드 몰 CO2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합치면 0.992 파운드 몰 CO2고, 0.992 파운드 몰 CO2는 결국 분자량 고려를 해서 43.648 파운드 CO2, 이 값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파운드당 죄송합니다. 이 값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100파운드 라임스톤당 43.648 파운드 CO2가 발생하니까 결국 파운드 라임스톤당 0.43638 파운드 CO2, 결국은 여기 있는 값이나 여기 있는 값이나 비슷하다. 자,
그리고 1톤의 라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라임스톤 양이 얼마냐? 자, 100파운드의 라임스톤을 이용을 하면 56.3파운드의 라임이 생성이 돼요. 그죠? 그러면 1파운드 라임에 해당하는 거는 0.454kg의 라임이고, 이 라임을 톤으로 바꿔줘요. 1000kg의 라임은 1톤이고, 결국 1톤의 라임을 얻기 위해서 3912.33파운드의 라임스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화학 반응이 있는 시스템에서, 리액션 시스템에서 용어들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반응 진행도 같은 경우는 특정 스토이키오메트리 이퀘이션, 그러니까 특정 화학 양론식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 반응 진행도는 얼마만큼의 반응이 진행되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반응이 진행되었는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응을 얘기할 때 속도가 있고 반응 진행도 혹은 컨버전이 있는데, 컨버전하고 반응 진행도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반응이 완결에 가깝게 됐느냐,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됐느냐 입장에서 약간 비슷하긴 해요. 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정하는 그 속도에서 얼마만큼 빠르냐의 문제고, 반응 진행도는 얼마만큼 반응이 많이 진행되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그 빠르다고 해서 반응 진행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빠른 게, 물론 비행기가 제일 빠르지만 비행기 빼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KTX를 타고 갔을 때 뭐 대전 정도 갔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그 KTX가 대구가 종착역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까지만 반응이 진행될 거지. 근데 빠르게 진행된 거죠. 근데 버스로 타거나 뭐 다른 뭐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느리지만 부산까지 도착한다고 생각을 하면 반응 진행도가 거의 다 일어난 거죠. 반응이 다 완벽하게 아니고 완결이 된 거지. 반응이 완결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반응 진행도는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완결에 가깝게 얼마만큼 진행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반응 진행도 같은 경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화합물이든 생성물이든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몰수 변화를 그 화합물이나 생성물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응 진행도는 어떤 케미컬 스페시스의 몰수 변화를 양론 계수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CO 옥시데이션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러한 화학 반응, 이 CO가 옥시전 하나를 만나서 CO2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피드로 20몰의 CO를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10몰의 옥시전이 또 다른 반응물로 공급을 했어. 근데 생성된 그 CO2는 15몰이야. 그러면 봐봐, 20몰 옥시전하고 CO하고 옥시전은 2대1로 반응을 하고 실제 20몰의 CO가 있었고 10몰의 옥시전이 있었는데, 생성물이 이게 20몰의 CO와 옥시전 10몰이 다 반응을 했다 그러면 20몰의 CO2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15몰밖에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반응이 완결되면 20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5몰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반응이 완결이 안 된 거지. 그죠? 그래서 반응 진행도가 그 반응 진행도를 계산을 이렇게 해요. CO2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CO 기준이나 옥시전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응 진행도를 이제 CO2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우선 처음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CO2는 생성물이니까 처음에는 없었잖아. 처음엔 0이야. 근데 얼마만큼 생성됐어? 15몰만큼 생성됐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반응 전에는 0이었는데 반응 후에 15몰만큼 생성이 됐죠. 그래서 몰수 변화는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는 2인데 생성물이니까 플러스를 쳐. 그래서 2몰 per 몰 리액팅. 그래서 반응 진행도는 15 빼기 0몰 CO2 그 다음에 이 반응에서의 반응 진행도를 나타냈을 때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는 2몰 CO2 몰 리액팅. 그래서 계산을 해서 7.5 몰 리액팅 이렇게 씁니다. 실제 몰 리액팅이라는 걸 잘 안 쓰고 그냥 7.5 이렇게 해도 많이 써요. 실제로 반응 진행도 자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Extendable Reaction, 반응 진행도 자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NI라는 거는 반응이 진행된 이후에 그 시스템에서의 I의 스페시스의 몰수, 그리고 IO, NIO는 이 O가 붙으면 초기값 혹은 어떤 상수야. 그래서 O가 붙으면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아이스페시스의 몰수야. 그리고 VI는 아이스페시스의 양론계수. 그리고 자이는 반응 진행도, 혹 이거를 이제 단위는 몰 리액팅 이렇게 쓰죠. 그래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t 이꼴 0에서 어떤 아이스페시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의 그 초기의 몰수 NIO 이걸 NI라고 그러고 t 이꼴 t일 때 반응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때 몰수를 NI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반응 초기, 얘는 초기, 이거는 반응 후기. 그리고 그때의 양론계수 VI 이걸 나눈 게 양론계수 죄송합니다. 반응 진행도 자이로 나타내. 혹은 이게 연속식 시스템이면 연속식이라 그러면 어떠한 반응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입구로 들어가는 거를 NIO, 그래서 리액터 전에 입구에 들어가는 아이스페이스의 몰수를 NIO,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남은 애들 이거를 NI 해서 반응 진행도를 나타낸 거 자이는 NI NIO 분의 반응 진행 양론계수 VI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응기 후단 혹은 반응이 진행된 이후 이걸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반응기 전단 입구 쪽 입구의 인풋 유량 NIO는 입구 반응기 전에 입구 유량, 입구의 몰 유량, 그 다음에 해분식 반응이면 NIO 초기에 아이스페시스의 몰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식에서 얘를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NIO를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NI는 NIO 플러스 BUI 그 다음에 반응 진행도 Extendable Reaction 자이. 그리고 이 BUI라는 거는 코에피션트 BUI라는 거는 프로덕트이면 포지티브 밸류, 그리고 리액턴트면 네거티브 밸류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식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4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 화학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반응이 없을 때 정상 상태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을 때 정상 상태라고 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결국 나오는 거하고 동일했죠. 왜냐하면 정상 상태면 여기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그 반응이 없을 때 물질 수지를 어떻게 표현을 했지?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물론 T1에서 T2 사이에 이거는 인풋 총량 마이너스 아웃풋 총량, 물론 여기서 T1에서 T2 사이에 근데 어큐뮬레이션이 제로니까 이게 제로라 그랬죠. 결국 인풋 때는 총량이 아웃풋 때는 총량하고 동일하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I 스페시스 I 케미컬로 세우면 인풋 되는 거, 그 다음에 인풋 되는 이거지. 그 다음에 아웃풋 되는 거 이거지. 그러면 이건 뭘까? 이 텀이 결국은 우리가 반응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거나 컨섬션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정상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 물질수지가 인풋 마이너스 아웃풋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컨섬션 이건데 이거를 이제 화학 반응에서 쓴다고 화학 반응에서 이걸 그 제너레이션이나 컨섬션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큐뮬레이션이잖아. 그지? 그러면 정상 상태면 이거 0이니까 0. 그러면 결국은 얘를 얘를 우변으로 옮기고 얘도 우변으로 옮기면 뭐가 돼? 인풋 되는 거는 죄송합니다. 얘만 옮기면 돼. 아웃풋만 옮기면 돼. 아웃풋만 옮기면 결국 아웃풋 되는 거는 인풋 플러스 제너레이션 마이너스 컨섬션이잖아. 이 부분이 화학 반응에서 결정되는 VI 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좀 지워봅시다. 지우고 결국 우리가 일반 물질수지식에서 얘기하는 제너레이션하고 컨섬션이라는 생성과 소비가 결국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는 아웃풋, 얘는 인풋, 그리고 제너레이션이나 컨섬션. 그래서 아웃풋 빼기 이 전체 인풋하고 제너레이션 컨섬션을 빼면 0이지. 결국 정상 상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질 수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물질 수지를 나타내는 식. 아웃풋 양이라는 것은 인풋 양 플러스 제너레이션 컨섬션에 대한 양. 이 식 자체가 물질 수지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익스텐더블 리액션을 계산하는 문제고 NADH가 바이오신세시스에 살아있는 셀에 하이드로젠을 공급한다고 해요. 그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 우선 바이오리액터에 CO2를 바이오리액터의 용액 1리터에 CO2를 세츄레이션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CO2를 세츄레이션 시켰는데 그때 솔로빌리티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된 양이 리터당 1.81g이에요. 그리고 NADH를 넣어 가지고 수소 아톰을 바이오리액터에 0.57g을 공급을 했고 그리고 세포에서 반응을 이니시에이션을 시켰어요. 반응을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0.7g의 CH2O가 만들어졌고 이때 반응 진행도를 구하라. 그리고 반응 진행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솔루션 바이오 신세시스가 일어나는 이 솔루션에 남아있는 CO2 양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1리터 반응기가 있고 CO2가 1.81g 세츄레이션 된 양만큼 들어가고 수소가 NADH에 의해서 0.57g 들어가고 그 다음에 CHO는 0.7g 생성됐어. 당연히 베이시스는 1리터 세츄레이트 된 CO2로 세츄레이트 된 워터지. 자, 이거를 이제 반응물 생성물대로 몰수비로 나타내 봅시다. 우선 기본적으로 CO2 1.82g 있고 이거를 분자량은 44. 그래서 몰수를 계산하면 41.136mg 몰이야. H는 0.57g인데 이거는 이제 570mg 몰이고, 그리고 CHO는 0.7g이 생성됐으니까 분자량 30으로 하면 23.33mg 몰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 얘가 CO2하고 H하고 1대4로 반응을 하는데 CO2는 41.136mg이 있는데 H는 570mg이 있으니까 이게 H가 가량으로 있죠. 과량으로 있고, 그리고 그때 CH2O가 23.33mg이 생성됐으니까 CO2가 41.136mg 몰 있으면 이게 CO2가 다 반응을 했으면 CHO가 23.33mg 몰이 아니라 41.136mg 몰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응이 다 완결이 안 되고 중간에 반응이 진행되다가 멈췄다, 이 얘기지. 자, 반응 진행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반응 진행도 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반응 진행도를 구할 때 CO2나 H나 CH2O 중에 CH2O 기준으로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CH2O 같은 경우는 양농 계수도 알고 있고 초기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얼마만큼 생성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 하지만 CO2 같은 경우 반응 초기의 양을 아는데 뭐 양농 계수도 알지만 반응 후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야 돼. 바로 직관적으로 못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HO나 CH2O나 CH2O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하고, H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가량으로 있었는데 초기의 양을 알지만 반응 후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반응 진행도를 CH2O 기반으로 계산을 합니다. 처음에 없었고 반응 후에 23.33mg 몰이 생성됐죠.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양농 개수가 1이고 1. 그래서 1분의 0.02333 빼기 0g몰 해서 반응 진행도가 0.02333 몰 리액팅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CO2가 그 용액수에 남아있는 CO2를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CO2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CO2가 얼마 있다 그랬죠? 1.81g 있다 그랬지? 초기에 1.82g. 그리고 1g 몰은 44g이니까 결국 CO2는 몇 g 몰이 있는 거야? 0.041g 몰이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거죠.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반응 후에 아이스페이스의 몰수라는 거는 반응 초기에 아이스페이스 몰수 플러스 VI 자이 이렇게 되고, 반응 후에 최종 CO2의 몰수라는 거는 이니셜 몰수 더하기 반응 진행도 그 다음에 양농 계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생성물 CH2O의 그 반응 진행도를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이거는 이 값은 그 반응물에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CO2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니셜 CO2의 몰수는 0.041g몰, 그리고 양분 계수는 1대 1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반응질량도 이 값 그대로 씁니다. 쓰고, 그럼 계산하면 결국 남아있는 그 CO2는 0.0177g몰 CO2 이렇게 있죠. 그래서 0.0177g몰을 분자량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0.78g CO2, 결국 0.78g CO2가 남아있다는 얘기지.